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둔화되는 고용시장과 신중해진 페드라는 내용으로 저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경기가 언제 꺾일 거냐 실제로, 그리고 4분기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모두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페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 다시 재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 우리가 얻은 지표는 매우 좋은 것들이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뭐 잡 오프닝,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표, 그 다음에 PCE가 월간 대비 0.2% 정도만 상승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PC가 지금 월간 대비해서 0.2% 상승, 이게 유지가 되면 결국 1년치를 모아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2%대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이 3.8%를 찍었잖아요. 근데 비농업 고용지표는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들의 이 저축률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 꺾여 있고, 지금 이제 소비가 거의 다 바닥났죠.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일을 안 해도 됐던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이번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올라갔죠. 잡오프닝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즉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연준이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막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는 그 위험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냥 앉아서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즉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금리 동결을 계속 쭉 끌고 가면 된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둔화가 일각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뭐 대략적으로 450만에서 5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880만 개예요. 여전히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면 당장 구할 수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가 경기에 진짜로 영향을 주려면 이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공되는 일자리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더 적어야겠죠. 그래야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 지표는 이제 그때부터 안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성립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20만 개까지 찍었다가 지금 880만 개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뭐 한 320만 개 정도 줄어들었나요? 이게 1년 걸렸어요. 320만 개 줄어들기까지 1년 걸렸습니다. 근데 500만 원으로 잡을게요. 500만 명으로 잡으면 지금 880에서 500만 개로 내려오려면 380만 개가 줄어들어야 돼요, 더. 이 추세가 만약에 속도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아직도 1년 더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380만 개가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그 과정은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즉 경기는 버티겠죠. 왜냐하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여전히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고용은 계속 둔화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 동결 구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페드에서도 시장에서도 원하는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페드나 시장에서는 고용시장도 이렇게 확
꺾이면서 인플레가 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야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속도로 보면은 지금 이 서서히 식어가는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 갑자기 이게 확 꺾이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데이터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의 이 둔화를 경기 침체 우려로 보시면 안 된다. 실제 경기 침체 우려로 봐야 되는 구간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 그 시점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고용을 해고하는 거기서 이제 절감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고용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기업들의 마진은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B2B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우리나라 쪽으로도 수혜를 잇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밑에 밸류 체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금리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는 작년부터 이미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 파산 속도를 보면은 파산하는 숫자, 파산 신청하는 숫자를 보면은 지금 거의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때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 지금 이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은 지금 빅테크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어쨌든 지수를 받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실적이 찍히고 있으니까. 구조조정도 이미 작년부터 다 했고. 그래서 한편에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또 한편에서는 이 AI발, 이 경기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AI가 아니었으면 과거 80년 이후 나타났던 사이클처럼 우리도 지금 막 꼬라박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그 하락장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안 좋은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거랑 좋은 거랑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변화는 어쨌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980년 이후 사이클이 90년대 초,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이렇게 한 큰 사이클이 한 3개 정도 지나갔잖아요. 1980년 초까지 하면 4번이죠. 이때 사이클에서 없었던 현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다이버전스가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막 오래 버틸 거예요, 아마.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용지표 추이를 보면은 1년 더 버틸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죠.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리세션도 다 그때 왔거든요. 1980년 이후 한 4번 정도의 이 사이클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다 리세션이 왔어요. 근데 지금 고용지표상으로 일자리가 계속 많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고용시장이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 있는 이 구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구간은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쩌면 2007년 때처럼 금리 동결 구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굉장히 좋았던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건 지금 AI 시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 동결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 계속 버틸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시장에 작용할 거기 때문에 버틸 거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 어떤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라면은 1년 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금리 동결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상을 못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맘때쯤 되어서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AI 트레이딩 시장의 피크에 도달을 하고, AI 칩 지금 쇼티지 나고 있는 거, 이게 서서히 해제되어 가는 그 시점이랑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은, 드디어 이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9월달이 지나게 되면 4분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8월달, 9월달은 일단 조정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분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만 봤을 때입니다. 지수만 봤을 때. 근데 섹터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에 큰 상승이 없더라도 괜찮은 섹터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스피 시장이 같이 딸려가는 그 섹터 쪽으로는.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코스닥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4분기 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2차 전지가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이 오른 쪽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 활동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바이든의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특히 IRA법.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전기차 관련법 이거 끝장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2차 전지 쪽은 악재죠. 그리고 중국에 넘쳐나는 2차 전지 이 재고 이슈 이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 단가 후려치면서 계속 밀어내기 하고 있거든요. 재고 떨어내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값싼 2차 전지를 지금 2차 전지 이거를 사용을 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중국산 2차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싸니까. 여기서 마진을 남겨 먹는 거죠. 차 팔아먹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악재죠. 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7월달 피크 칠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거기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메이저 입장에서 그거 다 올려주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보면은 2차 전지는 4분기 때까지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달에 CFD 계좌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산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갈 때 숏커버링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CFD 계좌가 정상화되면서 기존에 버텼던 숏포지션, 2차 전지 숏포지션 투자자들이 물탈 수가 있어요. 물탄다는 얘기는 국내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압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있긴 하겠지만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시장이 4분기 동안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은 아마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내년이 돼서야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이게 코스닥 시총 상위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4분기 시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내일부터죠. G20이 나오는데 뭐 유가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다 정치적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시장 좀 편하게 풀릴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를 적극 도입을 하기 위해서 AI 트레이닝 시장이 다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거는 경기랑 상관없어요. 기업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기대감이 3분기 실적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FOMC가 저는 이미 잭슨홀에서 다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FOMC는 의외로 별다른 특이사항, 변수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11월 FOMC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고용시장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문제들이 11월 FOMC 전까지도 지표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페드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1회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점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금리 동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 지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안도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11월 FOMC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번에 있었던 내용들,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뭐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기 사이클에 대한 문제라든지 중장기,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어떤 관점들, 그리고 4분기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